자, 피터 틸. 이 사람은 세상을 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기회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아주 특별한 역발상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엘리트의 종말에 대한 그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왜 테크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시스템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어떤 싸움을 골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변화까지 쭉 따라가 보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트의 종말. 피터 틸의 생각을 이해하려면요, 이 핵심 전제부터 알아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때 믿고 의지했던 사회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고장났다는 거죠. 그 시작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엘리트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바로 하버드, 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들을 주고 하는 말입니다. 한때는 사회를 이끄는 진짜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가 정말 핵심인데요. 한번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대학은 뭐였죠? 사회 엘리트가 되는 아주 명확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틸의 말처럼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긴 가는데 막상 가서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혼란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 커리어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전에 따르던 길들이 다 망가졌다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피터 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똑똑하고 야심찬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사실 피터 틸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던져온 질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일관적이죠? 보통 우리가 안전하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은행원, 의사, 컨설턴트 같은 거요. 틸은 이런 길들이 이제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정체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만족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틸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난 30년간 다른 모든 분야가 멈춰 있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동안 정말 유일하게 진짜 진보를 이뤄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분야가 딱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테크죠. 소프트웨어, 인터넷, AI 같은 기술 분야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이걸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피터 틸이 직접 만든 회사 팔란티어의 사례를 보면서 이 무너진 시스템과 실제로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미 육군이랑 10년 동안 싸운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비즈니스 스토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군용 소프트웨어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낡았어요. 팔란티어는 이걸 해결할 훨씬 뛰어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을 꽉 쥐고 있는 기득권 컨설턴트들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팔란티어가 선택한 길은 바로 자기 고객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팔란티어에 조언해주던 컨설턴트들이 다 뜯어 말렸다고 해요. 미쳤어요? 군을 고소한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이제 워싱턴에서 끝장이에요. 모든 곳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팔란티어는 진짜로 미 육군을 고소했고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피터 틸의 역발상적 접근법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존의 규칙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꽉 막힌 시스템을 강제로 열어젖힌 겁니다. 심지어 이 소송 과정에서 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더 낫다고 인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은폐하려 했다는 것까지 다 드러났죠. 일론 머스크가 썼던 살찐소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딱 맞아요. 뭐냐면 외부 경쟁 없이 보호받는 산업에 있는 비효율적인 기존 기업들은 마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만 찐 소 같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어떻게든 그 울타리만 넘어 들어갈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미군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있던 비효율적인 업체들이 바로 그 살찐 소였고 팔란티어는 그 울타리를 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제품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틸은 이걸 낙관주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어차피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특이점이 올 거야. 난 그냥 팝콘이나 먹으면서 구경하면 돼. 이런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어차피 세상은 망했어. 뭘 해도 안 돼. 하는 극단적 비관주의나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온건한 낙관주의입니다.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믿되 내가 싸워야 할 곳을 신중하게 골라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서핑에 비유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파도가 오기 바로 직전에 노를 저어야 한다. 하지만 애초에 파도가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대한 시대의 변화라는 파도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그걸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타이밍과 노력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할까요? 틸이 경고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헬스케어 IT, 교육용 소프트웨어, 그린테크, 대마초 사업, 이런 분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뭔가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고 벤처 투자자들이 막 몰려드는 너무 인기 있는 트렌드라는 거죠. 이런 곳은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만 치열하고 정작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분위기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의 분석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는 거의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였죠. 왜 그렇게 다들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을까요? 틸은 여기에 3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즉 진보적인 성향의 직원들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위로부터의 압력, 그러니까 창업자들 자체가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의 압력,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압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CEO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자기들끼리 있을 때 사석에서 하는 말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겨버린 겁니다. 다들 눈치 보느라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문화는 결국 시스템 전체를 아주 취약하게 만들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급진적으로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있는 시스템에서는요, 변화가 점진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댐에 균열이 가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처럼 갑자기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틸은 이 통찰을 정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 90%가 5년 동안 집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멀쩡히 돌아간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정부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본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말고 또 무엇이 이렇게 파괴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